3월 21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홍석현 회장의 중앙일보 회장직 사퇴와 또 대선 출마설에 대해서 홍 회장은 대선을 출마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삼성과 내부 권력 투쟁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반격에 의해서 그만두게 되었다. 즉 강제적인 어떤 사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이재용 부회장은 뭘 믿고 지금 이 시점에서 홍석현, 홍나희, 홍나영 등 홍씨 일가를 미술관과 중앙미디어에서 다 추방을 했는가. 그리고 JTBC만 지금 홍 회장이 사실상 자신의 영역에 있다. 이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다음 정권을 잡으려는 사람과 뭔가 이렇게 확신이 생겨져 있는 상태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5월 9일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사람과 이재용 부회장 간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오랫동안 지금 재판들을 통해서 구치소, 교도소 생활들을 하지 않을 거라는 나름 확신이 있을 것이다. 안 그렇다면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이렇게 지금 자신의 미래전략실 팀장들을 다 제거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예우도 해주지 않고 더 나아가서 홍석현, 홍씨 일가를 다 내쫓을 수 있느냐. 그건 이 승부에서 자기가 이길 자신이 있다는 거고 그것은 다음 권력과 어떤 한마디로 일본식으로 이야기하면 쇼부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 홍석현이 지금 그만둔 다음에 손석희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손석희를 바라보는 많은 이 좌우파의 시각은 손석희는 그야말로 이제부터는 홍석현을 비판해야 된다고 내몰고 있다. 그럼 손석희는 굉장히 본인의 입장이 곤혹스러울 것이다. 자, 그러면 홍석현 회장과 손석희 사장은 이 지금 내부의 문제, 즉 삼성 일가의 경영권을 둘러싼 싸움에서 시작을 해서 그 오래됐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2013년 이렇게 넘어서면서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때부터 시작된 싸움이 최순실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과 연결되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싸움 사이에서의 어떤 공방전이 결국은 급기야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폭로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이 되고 최순실과 정관계 고인사 30여 명, 박근혜 대통령 파면 등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손석희 사장은 매우 곤혹스러운 입지에 처해져 있을 것이다. 그럼 제가 이걸 뭐 때문에 어제 1, 2, 3부로 보도를 했느냐. 저는 제 나름대로 어느 언론도 보도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권력, 정치 권력과 또 자본 권력 간의 추악하고 더러운 거래들을 나름대로 공개하고 까발리는 사명감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내가 누구 편을 들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해석을 좀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마치 JTBC가 무슨 태블릿 PC 등을 공개를 해서 이렇게 정권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박 대통령을 쫓아내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뒤늦게 무슨 반성이나 해결을 하고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너는 도대체 누구 편이냐? 여기에 편이 무슨 있습니까? 저는 국민 편입니다. 국민 편에서요. 가장 공정한 것처럼 보이는 방송도 그 내부에 암투가 있을 수 있고 그 암투가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결과들을 많이 가져왔다. 자, 그런데 그 암투가 예상치 못한 결과들을 가져왔지만은 그 결과는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구속되지 않았던 정말 이 사회에서 정치 권력 위에 있는 삼성의 권력이 구속도 되었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이런 자본 권력과 거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박 대통령이 검찰 출두를 앞두고 파면되는 일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누가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저는 매우 긍정적이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되새겨야 될 부분은 뭐냐? 이렇게 되었으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재용은 지금 구치소에 앉아서 한마디로 다음 수를 두고 있다. 5월 9일 날 이 탄생하는 새로운 정권과 거래를 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이야기했던 부분, 촛불을 들어서 박 전 대통령을 쫓아냈다. 정경유착의 부패 세력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세력은 과연 맑은 세력이냐?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폭로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JTBC 손석희 사장의 폭로. 그건 손 사장이 순수하게 했는지 안 그러면 뭐 홍 회장의 지시를 받아서 했는지 그건 제가 아직 정보가 없어서 잘 모릅니다. 짐작할 뿐이죠. 어쨌거나 이 폭로는 그 배경에는 삼성과 홍씨 일가 간의 오래된 투쟁. 여기에서 또 황장수는 그 앞에 맥락은 다 빼고 투쟁 부분을 왜 싸울 이유가 뭐 있냐고 이야기하면 그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기본 지식은 가지고 제 방송을 보셔야 되고요. 12월달과 1월달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2차례 애고를 했습니다. 느닷없이 어제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12월 말과 1월 3일입니까? 두 번에 걸쳐서 삼성, 그 다음에 이재용, 그 다음에 홍석현, 홍씨 일가, JTBC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그때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는요, 공부하고 와서 제 방송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벌어져서 그 암투가 지금 이런 형태로 나타났다. 자, 세상 일은 긍정적인 의도가 꼭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 게 또 아니고 부정적인 의도가 결같이 아니하게 그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도 있고 또 지금 당장은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늑대를 몰아냈더니만 호랑이가 오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냐? 그냥 스포츠 중계하듯이 중계하는 거냐? 아닙니다. 저는 이 사회의 거대한 자본 권력이 무소불위로 이 정경유착을 통해서 돈을 뿌려서 자신의 권력을 누리고 한마디로 이 자신이 마땅히 책임져야 될 부분을 책임지지 않고 이 법과 그 다음에 규칙을 다 어기는 부분을 저는 없애야 된다. 슈퍼 자본주의. 정치 권력 머리 위에 올라있는 자본 권력은 저는 법대로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거기에 본때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 권력과 거래하는 정치 권력도 어느 누구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박 대통령 이후에는 박 대통령 이전과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 대통령들 보면요. 정말 본인부터 자식들, 형제들 뭐 전부 비리가 있습니다. 부인들, 아들, 딸들 사이. 그래도 넘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총 맞아 죽고 또 그리고 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수갑 차고 자살하고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망명하고. 멀쩡한 대통령이 누가 하나 있습니까? 자, 그래도 이런 비리 혐의로 대통령이 중간에 그만두는 일은 없었는데요. 이제 박 대통령 이후는 애프터 박근혜로는 이제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은 다 그만두고 깜빵에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언론이 제대로 된 보도를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언론의 보도도 다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렇지만은 의도야 어떻든 비리를 폭로하는 어떤 언론에 대해서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과론적으로요. 의도가 어떻든 공익을 위해서 남이 하지 않는 일을 수행해 준다면 그것은 저는 바람직한 부분이다. 자, 그렇지만은 한때 손석희 사장이 영웅시 되었는데 그 영웅시 된 부분이 이제 홍석현 회장이 대선 출마할 거라는 사실이 아닌 그런 낭설이 퍼지는 것만으로도 지금 손석희는 금방 너는 그러면 홍석현을 비판해야 정당하다라는 코너에 몰리는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비정하다 안 하다 이런 것은 손석희 개인에 관한 문제고,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철저하게 지금 JTBC의 보도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우파와 좌파 사이, 뭐 제때된 우파나 좌파라고도 생각 안 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들이 배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을요,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보고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었다가 역적으로 만들었다가 하니까 그런 일에 초월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황장수가 뭐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하는가? 첫째, 무분별한 자본 권력을 제한해야 된다. 두 번째, 이 정경유착을 저지르는 정치 권력은 한마디로 대가를 치러야 되고, 앞으로 이후 그런 권력이 있다면 그 권력도 당해야 된다. 그런데 이재용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다음 권력과 벌써 거래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언론 보도는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가치를 부여하거나 신격화해서도 안 되고, 그걸 가지고 또 편리한 대로 이 갖다 붙여서 자신이 유리하게 해석해서도 안 된다. 저는요, 제 입장이 변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바라보는 제 입장은 지금도 여전히 이전과 똑같고, 그 다음에 저보고 무슨 태블릿 PC 이야기하라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는 그 문제가 이 사태의 본질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그 문제 때문에 이 사태의 본질이 바뀌어질 것도 하나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문제에 답해야 될 이유가 없지요. 자, 어제 손석희 사장이 이 홍석현 회장 사태와 대선 출마설 관련해서 이 JTBC의 입장과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고 합니다. 손석희 사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공적 영역이기도 하지만 사적 영역이기도 하다. 광고를 지탱하면서도 광고주를 비판한다든가 언론의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다 하면서 지난 몇 년간 사람들이 저희 JTBC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믿는 특정 대기업 삼성에 대해 보도한다든가 매우 굳건해 보이는 정치 권력에 대해 앞장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을 때 저희 고민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이 예외 없이 커다란 반작용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언론의 위치는 시민사회와 국가의 중간에 있으며 그 매개체로서 역할은 국가를 향해서는 합리적인 시민사회를 대변하고 시민사회에는 진실을 전하는 것이라 믿는다. 그것이 자절해서 살아남는 목적이고 명분이다. 몇 번이나 언론의 현주소에 대해서 고백한 것은 고백인과 동시에 JTBC에 대한 채찍질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 회장의 출마와 관해서는 지난 주말부터 JTBC는 본의가 아니게 입김에 오르내렸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저희가 가장 견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던 진심이 오해 패배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자, 저희는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시대가 바뀌어도 모두가 동의하는 교과서 그대로의 저널리즘이 옳은 것이며 그런 저널리즘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해서 공모하지 않는 것이다. 저나 기자들은 앞으로도 어떤 반작용을 감수하고 저희가 추구하는 저널리즘을 지키려 애써왔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본인도 앞으로 이런 실천을 할 겸에 실천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이 손석희 사장의 이 비장했던 표현이 앞으로 손석희의 운명은 홍석현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보도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홍석현 회장이 손석희를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당분간 그대로 둘 거라고 봅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JTBC는 삼성의 관할에 속하지 않고 홍 회장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석현 회장이 앞으로 삼성과 어떻게 하느냐. 자, 이후에 밀려난 홍 회장이 정말로 대선 출마를 할까? 또 킹메이커를 노골적으로 할까? 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적어도 이번 타임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홍석현 회장을 무릎을 꿇리게 된다면
홍 회장이 손석희를 자르게 될 것이고, 만약에 손석희가 잘려나는 시점이라면 이재용의 힘이 다시 부활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이 손석희가 그대로 있다면 홍 회장이 이재용과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 자,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될 것으로 가장 유력하게 보이는 캠프와 홍석현 회장이 가까울 것인가, 이재용 부회장이 가까울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돈이 더 가까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길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이재용이 우위에 있다. 지금 홍석현 회장이 중앙미디어회장에서 쫓겨난 것도 이미 패한 거죠. 어머니나 이모가 미술관에서 쫓겨난 것도 이재용이 이긴 겁니다. 그리고 이재용이 척근을 다 칠 수 있는 것도 이재용이 이긴 거예요. 사실 힘이 없으면 쳤다가 척근이 물면 어떡합니까? 그럼 이재용이 언제부터 그런 힘이 있었냐? 나름대로 힘이 좀 많은 모양입니다. 근데 그 힘의 배경은 어디서 나왔을까? 정치 권력이 법대로 처리한다면 과연 지금 그런 힘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냐? 박근혜 정권이고 다음에 오는 정권이고 이재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리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홍 회장은 지난 1월 13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리셋 코리아 내가 바꾸는 대한민국이라는 행사의 한 영사가 대선 출마 선언문 같았다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 홍 회장이 이번 대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선 이후에 새로 탄생한 권력이 또 얼마 가지 않아서 흔들리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개헌 국면, 이원 집정부제, 분권적 개헌 국면, 연정 국면이 제기되기 시작할 거고, 그때 움직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홍 회장이 과연 이 나라를 새로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을 가지고 있는가? 과거 엑스파일에 연관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동안에 삼성의 이런 어떤 일종의 나팔수로서 역할을 수행해 오다가 근래 들어서 이제 주미 대사에 중간에 그만두게 되고 유엔 사무총장 출마가 좌절되면서 다시 중앙미디어에 복귀를 해서 회장으로 하게 되면서 마음속으로 아마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에 대해서 절치부심하다가 나름대로 이번에 칼을 뽑았고, 그 칼이 일정하게는 통해서 이재용을 구속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씨 집안에서 최초로 구속되게 했죠. 그렇지만 홍 회장도 칼을 맞았습니다. 쌍방이 상처가 크게 난 상황인데요. 자, 이 상황에서 예상치 못하게 박근혜 정권이 무너져버리고 보수가 몰락하는 사태까지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에 영향력이 미치는 보수 중앙일보와 진보 JTBC 이 두 개를 홍석현 회장이 양쪽으로 갖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이 외줄타기를 하다가 이제 본인도 목표를 다 이루지 못한 채 추락을 했고, 그 부수적 파생물, 이 피해가 결국은 이 박근혜 정권의 몰락과 보수의 몰락으로 오고 있는데, 이것도 박근혜와 보수가 자처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동안 지나치게 기득권 재벌과 가까웠고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려고 하다가 벼락을 맞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사실은 이 보수나 박근혜 못지않게 그들과 결탁되어 있으면서 입으로 진보를 외치는 세력은 여기서 지금 빠져나가서 최대의 수혜자가 되고 있는데, 그들이 과연 얼마나 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편에서요, 가장 공정한 것처럼 보이는 방송도 그 내부에 암투가 있을 수 있고, 그 암투가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결과들을 많이 가져왔다. 자, 그런데 그 암투가 예상치 못한 결과들을 가져왔지만은 그 결과는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구속되지 않았던, 정말 이 사회에서 정치 권력 위에 있는 삼성의 권력이 구속도 되었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이런 자본 권력과 거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늘 박 대통령이 검찰 출두를 앞두고 파면되는 일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누가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저는 매우 긍정적이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되새겨야 될 부분은 뭐냐? 이렇게 되었으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재용은 지금 구치소에 앉아서 한마디로 다음 수를 두고 있다. 5월 9일 날 이 탄생하는 새로운 정권과 거래를 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가 말을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이야기했던 부분, 촛불을 들어서 박 전 대통령을 쫓아냈다. 정경유착의 부패 세력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세력은 과연 맑은 세력이냐?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폭로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제가 볼 때 2013년 이렇게 넘어서면서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때부터 시작된 싸움이 최순실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박근혜 정권과 연결되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싸움 사이에서의 어떤 공방전이 결국은 급기야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폭로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이 되고 최순실과 정관계 고인사 30여 명, 박근혜 대통령 파면 등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손석희 사장은 매우 곤혹스러운 입지에 처해져 있을 것이다. 그럼 제가 이걸 뭐 때문에 어제 1, 2, 3부로 보도를 했느냐? 저는 제 나름대로 어느 언론도 보도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권력, 정치 권력과 또 자본 권력 간의 추악하고 더러운 거래들을 나름대로 공개하고 까발리는 사명감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내가 누구 편을 들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해석을 좀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마치 JTBC가 무슨 태블릿 PC 등을 공개를 해서 이렇게 정권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박 대통령을 쫓아내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뒤늦게 무슨 반성이나 해결을 하고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너는 도대체 누구 편이냐? 여기에 편이 무슨 있습니까? 저는 국민 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5월 9일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사람과 이재용 부회장 간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오랫동안 지금 재판들을 통해서 구치소 교도소 생활들을 하지 않을 거라는 나름 확신이 있을 것이다. 안 그렇다면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이렇게 지금 자신의 미래전략실 팀장들을 다 제거하고 그들에게 어떠한 예우도 해주지 않고 더 나아가서 홍석현, 홍씨 일가를 다 내쫓을 수 있느냐? 그건 이 승부에서 자기가 이길 자신이 있다는 거고, 그것은 다음 권력과 어떤 한마디로 일본식으로 이야기하면 쇼부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이 홍석현이 지금 그만둔 다음에 손석희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손석희를 바라보는 많은 이 좌우파의 시각은 손석희는 그야말로 이제부터는 홍석현을 비판해야 된다고 내몰고 있다. 그럼 손석희는 굉장히 본인의 입장이 곤혹스러울 것이다. 자, 그러면 홍석현 회장과 손석희 사장은 이 지금 내부의 문제, 즉 삼성 일가의 경영권을 둘러싼 싸움에서 시작을 해서 그 오래됐다고 봅니다. (3월 21일) 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홍석현 회장의 중앙일보 회장직 사퇴와 또 대선 출마설에 대해서 홍 회장은 대선을 출마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삼성과 내부 권력 투쟁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반격에 의해서 그만두게 되었다. 즉 강제적인 어떤 사태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이재용 부회장은 뭘 믿고 지금 이 시점에서 홍석현, 홍나희, 홍나영 등 홍씨 일가를 미술관과 중앙미디어에서 다 추방을 했는가? 그리고 JTBC만 지금 홍 회장이 사실상 자신의 영역에 있다. 이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다음 정권을 잡으려는 사람과 뭔가 이렇게 확신이 생겨져 있는 상태일 것이다. JTBC 손석희 사장의 폭로, 그건 손 사장이 순수하게 했는지 안 그러면 뭐 홍 회장의 지시를 받았었는지 그건 제가 아직 정보가 없어서 잘 모릅니다. 짐작할 뿐이죠. 어쨌거나 이 폭로는 그 배경에는 삼성과 홍씨 일가 간의 오래된 투쟁, 여기에서 또 황장수는 그 앞에 맥락은 다 빼고 투쟁 부분을 왜 싸울 이유가 뭐 있냐고 이야기하면 그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기본 지식은 가지고 제 방송을 보셔야 되고요. 12월달과 1월달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2차례 예고를 했습니다. 느닷없이 어제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12월 말과 1월 3일입니까? 두 번에 걸쳐서 삼성, 그 다음에 이재용, 그 다음에 홍석현, 홍씨 일가, JTBC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그때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는요, 공부하고 와서 제 방송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벌어져서 그 암투가 지금 이런 형태로 나타났다. 자, 세상 일은 긍정적인 의도가 꼭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 게 또 아니고 부정적인 의도가 결같이 아니하게 그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도 있고 또 지금 당장은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늑대를 몰아냈더니만 호랑이가 오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냐?